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전해전지에 대해서 수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때까지는 우리가 화학전지에 대해서 수업을 했었어요. 근데 화학전지와 전해전지는 서로 간의 에너지의 변환이 좀 다르다, 그죠? 전기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화학에너지가 전기에너지로 바뀌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화학에너지는 자발적으로 반응이 일어나야 됐어요. 그래서 항상 이 값이 0보다 큰 값을 갖다 나타나게 됐었고요. 전해전지 같은 경우에는 전기에너지를 가해주어야 화학 반응이 일어나기 때문에 결국에 이 화학 반응 같은 경우에는 전기 에너지가 가해져야만 일어나는 반응이기 때문에 비자발적인 전지였어요. 그래서 이 값을 갖다 계산을 했을 때 0보다 작은 값이 나온다고 얘기를 했었다, 그죠? 자, 그러면 조금 정리하는 차원에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화학 전지가 있고 그 다음에 전해 전지가 있어요. 근데 마이너스 극과 플러스 극에서 일어나는 반응이 다르다라고 얘기를 했었다, 그죠? 자, 마이너스 극과 플러스 극에 일어나는 반응을 얘기를 해보자면 화학전지는 마이너스 극에서 산화 반응이 일어났었지. 산화 반응이 일어나니까 우리는 이걸 갖다가 어너드라고 얘기를 했었고요. 얘들 같은 경우에는 환원 반응이 일어나니까 캐소드라고 얘기를 한다, 그죠? 근데 전해전지는 화학전지랑 서로 간의 반대 반응을 갖다 일으킨다, 그죠? 여기 지금 그림에서 보다시피 갈바니 셀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전해전지가 붙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보시게 되면은 결국에는 마이너스 극에서 산화 반응이 일어나고 이것이 서로 간에 전자가 이동을 하게 됨에 따라서 결국에는 마이너스 극에서 캐소드 환원 반응이 일어나게 되지. 그러다 보니까 마이너스 극에서 환원 반응이 일어나고 우리는 얘들을 캐소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갈바니 전지에서 플러스 극에서는 캐소드 환원 반응이 일어나는데요. 이때 지금 전자를 갖다 소비를 하기 때문에 전자를 갖다 공급해주는 곳이 있어야 되겠다, 그죠? 근데 얘들은 전해 전지에 플러스 극과 서로 간에 연결이 되어 있고 여기에서 전자를 공급해주는 에노드가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얘들이 산화 전극이 되고 얘들을 에노드라고 얘기를 한다, 그죠? 자, 그래서 전해전지와 화학전지는 서로 간의 극도 다른 의미를 갖다 가지고 있다는 거 여러분들 잘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여러 가지 경쟁 반응이 일어나게 되었을 때 전해전지에서 결국에는 플러스 극과 마이너스 극을 뭘 선택을 해야 되는지, 그 다음에 전해전지에서도 서로 간의 경쟁 반응이 일어나게 되었을 때 플러스 극과 마이너스 극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야 되는지, 어떤 반응을 갖다 선택해야 되는지 학생들이 되게 많이 헷갈려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몇 가지의 경우를 갖다 한 번만 살펴보도록 할게요. 선생님이 지금 문제를 갖다 적어놨는데 지금 화학전지입니다. 자, 여러 가지 반응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ZN이 결국에는 환원되는 거. 마이너스 0.76이랍니다. 당연히 얘들 같은 경우에는 이 노트 값입니다. 표준환원전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죠. 그 다음에 FE2값 플러스가 전자를 받아들이면서 FE로 되는 거 마이너스 0.44 반응. 그 다음에 CU2값 플러스가 전자를 받아들여서 CU가 되는 0.34. 그 다음에 HG2값 플러스가 전자 두 개를 받아들이면서 HG가 되는 0.85. 그 다음에 FE3값 플러스가 전자 한 개를 받아들이면서 FE2값 플러스가 되는 0.77 반응이 있습니다. 만약에 여기 이 반응에서 자, 화학 전지를 갖다 형성을 할 때 가장 높은 표준 전위를 얻을 수 있는 반응은 무엇이 있느냐? 이때의 기전력을 계산하라 라고 얘기를 한다면 여러분들은 뭘 선택을 하시면 되느냐면, 자, 지금 우리가 여기를 갖다 보게 되었을 때 이 노트 값이 0보다 큰 반응과 0보다 작은 반응이 있다, 그죠?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이 노트를 0이라고 얘기를 하는 건 결국에 뭘 얘기를 하는 거였지? 그치? 표준 환원전인 C라고 얘기를 하는 SHE 이걸 갖다 기준으로 얘기를 했었다, 그죠? 그래서 이거보다 큰 것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환원이 잘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의 값을 갖다가 가지는 것은 우리가 산화가 잘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여러 가지가 이렇게 있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 이 중에서 가장 표준 전위가 높다라는 얘기는 결국에는 우리가 어떤 이 노트 값을 갖다가 계산을 했을 때 0보다 크고 무조건 가장 큰 값이 나올 수 있게끔. 근데 우리가 이때까지 이 노트의 값을 갖다가 우리가 어떻게 계산을 했었냐? 표준환원 전위로 얘기를 했을 때 가장 큰 표준환원 전위에서 결국에는 작은 표준환원 전위 값을 빼줬었다, 그죠? 그러면 여기에서 이 값이 이 노트 값이 가장 큰 값을 갖다 나타내기 위해서는 이건 어떻게 되어야 될 수밖에 없느냐? 당연히 플러스로 큰 값. 그 다음에 작은 표준환원전이라는 얘기는 결국에는 표준환원 전위 값으로 얘기를 했을 때 마이너스 값을 갖다 가지는 것 중에서 큰 값.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겠다, 그죠? 그러면 어떻게 될 수밖에 없느냐? 여기 이 반응에서는 여기 이것들이 결국엔 환원 반응이 일어날 것 같아요.
자발적으로 얘기를 한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것들은 산화 반응이 잘 일어난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반응들 중에서 가장 큰 값을 갖다 나타내는 건 결국엔 뭐가 나오냐? 0.85라는 값을 갖다가 가지는 것이 가장 클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작은 거 같은 경우에는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되냐면 마이너스 0.76이라고 얘기를 해야 결국에는 이 값을 갖다 구하게 되었을 때 양의 값을 갖다 가지게 될 거고 가장 큰 값을 가진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다. 그죠? 그러면 이 값들을 갖다 더하게 되면은 결국에는 1.61 볼테이지 정도가 나오게 되겠네요. 당연히 나머지 다른 것들을 연결을 갖다 시켰을 때도 결국에는 화학 전지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이 값들에서 결국에는 환원 반응이 일어나고요. 그 다음에 이 값들 중에서 산화 반응이 일어난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 이 값은 무조건 이 노트의 값이 0보다 큰 값을 나타낼 수밖에 없을 것이고 이렇게 된다라고 얘기를 한다면 얘들은 전부 다 자발적인 전지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여기에 조금 더 응용된 문제를 갖다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두 개가 다니엘 전지의 형태로 연결되어 있고요. 염다리로 연결되어 있는 형태예요. 근데 전극이 하나는 F이고요. 한 개는 AG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여러 가지 전해질 속에 이온들이 녹아 들어가 있으면서 일어날 수 있는 산화환원 반응들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여기에서 일어날 수 있는 반응들 중에서 결국에는 어떤 반응을 일어나는 것이 가장 좋으냐라고 얘기를 갖다 했을 때 한 번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일반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화학 전지의 전극을 가지고 산화 반응, 환원 반응, 마이너스극과 플러스극을 설정을 한다 그죠? 근데 FE하고 AG를 갖다가 살펴본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 FE가 훨씬 더 반응성이 커요. 그러니까 얘들이 마이너스극이 설정되는 것이 조금 더 좋을 것 같아요. 그죠? 그 다음에 AG가 설정되는 것이 플러스극이 설정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여기에서 산화 반응이 일어난다라는 얘기가 될 거고 여기에서 환원 반응이 일어난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산화 반응이 일어날 수 있는 경우를 갖다 한 번만 다 살펴보자. 그죠? 그럼 뭐가 일어날 수 있냐? 여기에서 FE2값 플러스 일어나는 산화 반응이 일어날 수 있겠다. 그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값을 갖다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얘들 같은 경우에 여기에 주어져 있는 값들을 갖다 보니까 얘가 FE3값 플러스로 가는 것도 일어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요거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이 역반응, 산화 반응을 얘기하고 있으니까 요거 얘기할 수 있겠다. 그죠? 요 값도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CU2값 플러스를 갖다 살펴보니 CU2값 플러스는 더 이상 산화가 불가능할 것 같아. CU2가 플러스 같은 경우에는 1가하고 2가를 갖다 가질 수 있지만 지금 여기에서 최대의 산화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산화가 되는 것은 힘들 것 같다. 그죠? 자, 그러면 이번에는 여기 환원 반응이 일어나는 걸 가지고 한번 살펴볼게요. 환원 반응이 일어나는 걸 갖다 살펴보면 H가 환원되는 건 불가능할 것 같아. 그치? H가 전자를 갖다 받아들임으로써 결국에는 얘가 음이온이 되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리고 여기에 표준하는 값, 전위값이 주어져 있지 않다. 그죠? 신경 쓸 필요가 없을 것 같아. 그 다음에 여기에 지금 보니까 FE3값 플러스가 있는데 FE3값 플러스 얘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FE2값 플러스가 되는 거 가능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또 뭐가 가능하냐? 얘가 FE2값 플러스만 가능하냐? 여기에 보니까 지금 3값 플러스가 결국에는 요렇게 가는 반응 이거 가능할 것 같다. 그죠? 요거 조금 신경 써야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FE3값 플러스가 FE로 가는 거는 표준환원 전위값이 주어져 있지 않네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이 상황에서는 고려해주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CU를 갖다 생각을 해보면 CU 같은 경우에는 지금 환원이 일어나는 거니까 CU2값 플러스가 결국에는 조금만 치울게요. 여기에 1값 플러스가 되는 거 요거 가능할 것 같다. 그죠? 그 다음에 또 뭐가 가능하냐? CU2값 플러스가 결국에는 CU로 되는 반응도 요것도 가능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요것들을 갖다 생각을 해서 우리가 지금부터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 선생님 왜 이 물은 생각해 주지 않나요? 라고 얘기를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러면 만약에 여기에서 물이 산화가 된다라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산화가 된다라고 얘기를 한다면 결국에는 O2 기체가 발생하는 걸 갖다 얘기를 하겠다, 그죠? 근데 물이 O2 기체가 발생하는 거, 요 반응식 생각해야 되겠네. 그러니까 빨간 색깔로 요걸 갖다 조금만 표시를 해볼까요? 우리는 지금 산화 반응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요. 요거. 그 다음에 여기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는 환원 반응이 일어난다라고 얘기를 한다면 H2O가 H2 기체로 발생하는 거니까 결국에는 요거 요렇게 아니지. 연두 색깔로 표현해야 되겠네요. 요것이 H2 반응이 일어나는 거 요거 생각해야 되겠네요. 자, 그러면 우리가 빨간 색깔과 초록 색깔을 나눠서 한 번만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마이너스 극에서는 산화 반응이 일어나야 됩니다. 그리고 플러스 극에서는 환원 반응이 일어나야 됩니다. 근데 얘들은 화학전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노트 값이 결국에는 큰 표준하는 전위값에서 작은 표준하는 전위값을 빼준다라고 얘기를 했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환원 반응이 일어나는 것은 무조건 이 값이 큰 걸 골라야 될 것 같아. 여기에서 지금 연두 색깔을 갖다 생각을 한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 연두 색깔 여기 철이 환원되는 거, 그 다음에 CU가 반응되는 거, 그 다음에 H2O가 지금 반응하는 거, 요렇게 4개의 값이 있는데 이 중에서 가장 큰 값 골라라 라고 얘기를 하니까 결국엔 뭐가 선택될 수밖에 없냐? 0.77이라는 값이 선택될 수밖에 없을 것 같아. 그러니까 결국에는 환원 반응은 뭐가 일어났냐? Fe 상가 플러스가 마이너스 전자를 갖다 받아들이면서 Fe 가 플러스로 가는 0.77이라는 값을 가지는 거. 이렇게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극 산화 반응인데요. 산화 반응은 작은 표준하는 전위를 갖다가 가져야 되잖아요. 그럼 작은 표준하는 전위 여기 지금 플러스 값들을 갖다 빨간 색깔로 되어 있는 값들을 생각을 해보면 작은 거니까 결국엔 뭘 선택을 해야 될 수밖에 없냐면 여기 마이너스의 값을 가지는 거 요걸 갖다 선택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뭐가 됐냐면 FE가 Fe 2가 플러스하고 결국엔 전자를 갖다 내놓는 마이너스 0.40이라는 값을 가져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두 개의 환원 산화 반응을 결국엔 더 한다라고 얘기를 한다면 결국엔 어떻게 됐냐? FE하고 FE 3가 플러스가 반응을 하는데 이동하는 전자의 개수가 안 맞네요. 이동하는 전자의 개수가 안 맞으니까 결국에는 아래쪽에 나오는 화학 반응식에다 곱하기 2를 갖다 해줘야 되겠다, 그죠? 그래서 결국에 화학 반응식을 갖다 적어준다라고 얘기를 한다면 2에다가 3가 플러스 이렇게 될 거고 결국에는 얘들은 3Fe 2가 플러스 이렇게 되어야 되겠지? 그러면 이 노트의 값을 갖다 계산을 한다면 0.77 마이너스 0.40이 되게 되면서 이 값들을 갖다 더해주게 되면요 1.17볼테이지가 나오게 되겠네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큰 표준하는 전위하고 작은 표준하는 전위. 그래서 화학전지 같은 경우에는 환원 반응에서 선택을 할 때 결국에는 표준하는 전위 값이 가장 큰 거. 이거 고르면 된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산화 반응 같은 경우에는 표준하는 전위 값이 작은 거. 이거 선택하면 된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자, 만약에 선생님이 지금 결국에 지금 화학전지를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요. 아까 전에 이 반응에서 FE하고 H가요. 서로 간에 마이너스 극, 플러스 극이 설정되어 있지 않았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선생님이 아까 FE가 음보다 서로 간에 훨씬 더 반응성이 크기 때문에 산화 반응이 일어날 거야 라고 얘기를 했지만 H 밑에 남아있는 것들 중에서 전해질에서 결국에 산화 반응이 잘 일어나는 것들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설정을 하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설정을 갖다 한번 해볼 필요도 있을 것 같아. 반대로 너무 많은 것들이 지워지네요. 자, 이렇게 되어 있다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에서 우리는 지금 좀 전에 1.17볼테이지라는 값을 갖다 찾아냈지만 이번에는 내가 너무 많은 값을 지워버렸네요. 0.40볼테이지였고요. 0.80볼테이지였고 얘들 플러스 이렇게 값을 갖다 가졌었다. 그죠? 여기에 얘들 같은 경우에는 H2 이렇게 되겠네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얘를 갖다 마이너스 극으로 설정을 하고요. 얘를 플러스 극으로 설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럼 얘가 산화 반응이라는 얘기가 될 거고 얘가 환원 반응이라는 얘기가 될 겁니다. 그럼 산화 반응에서 일어날 수 있는 반응들을 갖다 우리가 한 번만 생각을 해보자고. Ag가 Ag 플러스로 되는 산화 반응이 일어날 수 있겠다, 그죠? 그러니까 요거 조금 신경 써야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얘가 산화가 일어나야 되는데 Fe3가 플러스는 더 이상 산화가 불가능해요.
산화가 일어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신경 쓸 필요 없을 것 같아. 근데 CU2가 플러스도 얘도 최대의 산화수를 가지고 있어. 그렇기 때문에 산화가 일어나지 않을 것 같아. 그럼 얘만 그러니까 음만 결국에 신경 쓰면 되는 상황이네요. 그 다음에 플러스 그 환원 반응에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환원 반응에서 FE가 전자를 갖다 받아들이면서 FE 음이온이 되는 건 이거는 불가능할 것 같아. 근데 결국엔 뭐가 일어날 수 있냐면 얘가 결국엔 환원이 일어나는 상황이니까 전자를 갖다 받아들이면서 FE가 되는 건 가능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그 다음에 CU를 가지고 생각을 해보자면 그러니까 결국에는 여기에 나와 있는 값으로 치자면 어떤 값들을 갖다 신경을 써야 되냐면 얘 같은 경우에는 FE 2값 플러스가 FE로 되는 상황이니까 요거 신경 써야 되겠다. 초록 색깔로 해야 되겠네요. 요거 신경 써야 되겠다. 그죠? 자, 그 다음에 CU 2값 플러스가 환원이 되는 거니까 CU로 되는 거 가능할 수 있겠네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값을 갖다 신경 써야 된다는 얘기가 되겠지? 그 다음에 또 뭐가 가능하냐? CU 플러스가 되는 것도 가능하겠네? 그러니까 요것도 가능하겠네? 그러면 우리가 지금부터 생각을 해봤을 때 자, 이 노트의 값은 큰 표준환원 전위에서 작은 표준환원 전위의 값을 이렇게 빼줘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큰 표준환원 전위라 자, 결국에는 환원에서 찾아야 되겠다, 그죠? 그럼 요것들 중에서 찾는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 결국엔 뭘 갖다 선택을 해야 되냐? 이게 지금 이렇게 돼 있었다, 그죠? 그러면 0.34라는 값을 갖다 선택하는 게 가장 큰 값일 것 같아. 근데 이번에는 산화 반응에서 일어나는 것 중에서 결국에는 가장 작은 게 이것밖에 안 일어나네? 그러면 결국에는 뭘 선택하면 마이너스 0.80이 일어나야 돼. 그러니까 이게 결국에는 0보다 작은 값이 나타난다, 그죠? 이거는 화학전제라고 얘기를 할 수 없겠지?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가 신경 써주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전에 처음에 얘기를 했던 이게 마이너스 극, 이게 플러스 극이 되는 것만 신경 쓰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1.17V 나왔던 거 기억나죠? 그거 신경 쓰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제는 뭘 해야 되냐면 전해전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됩니다. 전해전지에서 결국엔 마이너스 극과 플러스 극에서 여러 가지 경쟁 반응이 일어난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 우리는 뭘 선택해야 되냐? 요거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되겠다, 그죠? 그러면 조금 내려가서요. 한 가지 우리가 실제로 저번에 전해전지 할 때 했던 그 과정을 갖다 생각을 해볼게요. 선생님이 여기에다 순수한 물을 갖다 걸어놨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다 PT 전극을 갖다 걸어놨다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여기에 플러스 마이너스 극을 갖다 이렇게 설정을 해놨어요. 여기에 지금 H2가 들어가 있어요. PT 전극. 근데 물만 들어가 있으면 얘들은 공유결합 물질이기 때문에 전기분해가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했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물 전기분해를 할 때 항상 뭘 넣어줘야 됐다? 그렇지. 전해질이라는 걸 넣어줬었어야 됐지. 그럼 전해질을 갖다 넣어줌으로써 반응을 갖다 시켜야 되는데 어떤 전해질을 넣어줬었나? 여러분들 기억나십니까? 그죠? Na2SO4라는 물질을 갖다 넣어줬었어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여러 가지 경쟁 반응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한 번만 신경 써보자 이겁니다. 여기가 지금 플러스 극이 설정이 됐고요. 여기가 마이너스 극이 설정이 됐어요. 그러니까 플러스 극에서 무슨 반응이 일어난다? 그치. 여기가 산화 반응이 일어나고 마이너스 극에서 환원 반응이 일어난다라는 얘기지. 그럼 우리가 신경을 써보자고. 플러스 극 산화 반응에서 일어날 수 있는 거, 산화 반응은 전자를 내뱉어야 된다, 그죠? 그럼 뭐가 일어날 수 있냐? H2O가 이렇게 다가가서 결국에는 O2 기체를 발생시키는 반응이 일어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산화 반응은 전자를 내뱉어야 되는 반응이니까 여기 이온들을 가지고 생각을 해봤을 때 Na 플러스 이온과 SO4 이가 마이너스 이온이 있어요. 근데 결국에는 SO4 이가 마이너스는 전자를 풍부하게 가지고 있는 상황이니까 전자를 잘 내놓을 수 있겠다, 그죠? 그러니까 SO4 이가 마이너스가 여기에 이렇게 달라가서 결국에 전자를 내놓는 반응이 일어날 수 있을 것 같아. 자, 그 다음에 이제는 마이너스 그 환원 반응에서 일어나는 반응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뭐가 일어날 수 있냐? H2가 결국엔 이렇게 또 달라가가지고 결국엔 H2 기체가 발생하는 거 일어날 수 있을 것 같아요. 환원 반응이다, 그죠? H가 결국에 플러스 1이라는 산화수를 가지고 있다. 0가로 되는 거 아닙니까? 환원 반응 맞죠? 자, 그 다음에 또 결국에 환원 반응이라는 건 전자를 갖다 받아들여야 되는 반응인데 양이온이 전자가 부족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렇게 끌려가서 전자를 갖다 받아들이는 반응, 환원 반응이 일어날 수도 있겠다, 그죠? 그러면 이것들이 일어났을 때 이들 중에서 어떤 반응이 일어날 것이냐? 그러면 이걸 갖다 표준하는 전위를 적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자 이거지.
자, H2O.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표준하는 전이값 선생님이 일부러 붙여놨어요. 여기에 있는 값들을 갖다 한 번만 신경을 써보자고. H2가 되는 요렇게 마이너스 0.83이라는 표준 전위를 갖다 가지는 것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 수 있냐면 NA가 되면서 마이너스 2.71이라는 값이 있어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 수 있냐면 여기를 갖다 보시게 되면 물이 결국에 O2가 되는 1.23V라는 값이 있고요. 여기 이 값들을 갖다 잘 살펴보게 되었더니 SO2 마이너스는 없는 것 같아. 근데 우리 여기에서 조금 신경 써봐야 되는 게 뭐가 있을 수 있냐면 SO2 마이너스에서 S의 산화수를 갖다 한 번만 신경을 써보자 이거야. S. 자, 우선 SO2 마이너스니까 결국에는 O의 산화수를 먼저 잡아야 되겠다. 그죠? O의 산화수 마이너스 2입니다. 근데 마이너스 2가 결국에는 4개가 있으니까 마이너스 8인데 여기에 지금 전자가 2개가 남아있는 상황이네요. 그럼 S는 결국에는 어떤 산화수를 갖냐? 플러스 6이라는 산화수를 가진다. 그죠? 근데 S 16쪽 원소네? 16쪽 원소니까 결국에는 최외곽 전자의 개수를 6개를 가지게 될 거고 얘들 같은 경우에는 플러스 6이라는 값을 갖다 가졌다라는 얘기는 최대의 산화수를 가지고 있다는 얘기네. 근데 플러스 극에 끌려간다라는 얘기는 결국엔 산화 반응이 일어난다라는 얘기잖아요. 얘는 지금 최대의 산화수를 갖다 가지고 있는데 더 산화가 일어난다? 불가능한 일이다. 그죠? 그러니까 요거에 대해서는 신경 쓸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부터 신경 써야 되는 것들은 산화 반응에서 일어나는 것은 H2O가 플러스로 되는 거 요거 플러스극 이거 신경 써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극 환원 반응에서 일어나는 것 같은 경우에는 물이 결국에는 H2 기체로 발생하는 거 그 다음에 Na 플러스가 결국에는 NA로 되는 거 요거 신경 써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이 중에서 우리는 어떤 값을 갖다 선택을 해야 되느냐라는 게 문제다. 그죠? 여기에서 우리가 어떤 값들을 갖다 신경을 써야 되냐면 플러스 극은 우리가 신경 쓸 필요가 없어. 플러스 극은 결국에는 1.23V라는 이 반응에 대해서 이제 신경 쓰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극 같은 경우에는 이건데 우리가 여기에서 전해 전지라는 것은 이 값이 나오게 되죠. 이 노트 값이 나오게 될 거잖아요. 근데 이 노트 값이 나오는데 결국에 어떻게 구하면 되냐면 표준 한원 전위 값으로 얘기를 갖다 했을 때 표준 한원 전위가 결국에는 표준 한원 전위라고 적어야 되겠다. 그죠? 표준 한원 전위 값이 큰 거. 그 다음에 결국에는 산화 반응에서는 표준 산화 전위가 큰 거. 이걸 갖다가 이렇게 빼주면 됩니다. 근데 표준 산화 전위가 크다라는 건 결국에는 무슨 말이냐? 표준 한원 전위가 작은 거. 이렇게 빼주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는 지금 전부 다 표준 한원 전위 값을 갖다 나타내고 있다. 그죠? 그러면 요 밑에 거 요거 이렇게 신경 쓰면 되겠네? 그러면 마이너스 극에서 환원 반응이 일어난다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이 둘 중에서 생각을 해야 되는데 마이너스를 달고 있어요. 마이너스 0.83이라는 값이 있고 마이너스 2.7이라는 값이 있어요. 그럼 우리는 표준 한원 전위가 크다라는 건 결국엔 뭘 얘기를 해야 되냐면 0.83을 갖다 선택을 해야 되겠다. 그죠? 그리고 결국엔 표준 산화 전위, 그러니까 표준 환원 반응이 환원 전위가 작은 건데 결국엔 저기에는 한 가지밖에 없으니까 결국엔 뭘 선택해야 되냐? 마이너스 1.23이라는 값을 갖다 선택을 해야 되겠다. 그죠? 그래서 이걸 갖다 빼주니까 얼마가 나오냐? 마이너스 2.06이라는 값이 나오게 될 것 같아요. 근데 좀 뭐가 이상한 것 같아. 뭐가 이상해, 그지? 뭐가 이상하냐? 우리가 이때까지 누누이 얘기를 했던 물이 전기분해가 일어날 때 이론적으로 필요한 기전력이라는 값. 요게 얼마였냐? 마이너스 2.06이 아니었거든. 마이너스 1.23V였단 말이지. 우리 저번 시간에도 연료전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얘기를 했었잖아요. H2 기체하고 O2 기체가 서로 간에 반응을 해서 물이 만들어질 때 이때 화학전지인데 얘들 같은 경우 얼마만큼의 볼테이지가 만들어졌었냐? 1.23V가 만들어진다라고 얘기했지. 근데 그거에 대한 역반응을 갖다 얘기를 하는 거니까 결국에는 1.23V를 걸어줘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걸어준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결국엔 마이너스 1.23이라는 값이 나와야 되겠다. 그죠? 근데 우리가 지금 이걸 갖다가 값을 계산을 했더니 마이너스 2.06이라는 값이 나왔네? 도대체 왜 이렇게 나왔을까? 그치. 우리는 뭘 놓치고 있는 걸까요? 여기서 잘 보시게 되면은 표준 환원 전위 값. 표준 환원 전위 라는 게 결국엔 뭘 말이냐? 표준 상태에서의 값을 갖다 얘기를 한다라는 거잖아. 근데 표준 상태라는 얘기는 결국에는 기체 상태일 때는 그치.
25도씨 1기압이었고요. 원래는 온도를 지칭하지 않지만 우리는 일반적으로 25도씨를 얘기한다 그죠? 그 다음에 수용액 상태라고 얘기를 한다면 1몰 농도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여기를 갖다 잘 보시게 되면은 이 OH-가 1몰 농도일 때를 마이너스 0.83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그 다음에 1.23V 같은 경우에는 여기 H 플러스가 결국에는 1몰 농도일 때를 얘기를 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말이 안 돼. H 플러스가 1몰이라는 얘기는 pH가 결국에는 pH가 0이라는 얘기가 될 거고, OH-1몰이라는 얘기는 결국엔 pH가 14라는 얘기가 될 거다. 그죠? 그럼 pH를 갖다 서로 간에 맞춰주지 않은 상태에서 실험을 한다는 거니까 이렇게 하나의 비커에서 이루어질 수 없는 얘기라는 얘기지. 그러니까 이걸 갖다 표준 상태가 아니라 우리가 실제로 이루어지는 pH 7 상황을 갖다 만들어 놓고 보면은 결과에는 1.23V가 나온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이거 옛날에 했던 거 기억난다 그죠? 자, 요거를 갖다 조금만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를 갖다 보시게 되면은 지금 선생님이 표로 정리를 해놨는데요. 사실 지금 이 값을 갖다 구하고 싶은 거다 그죠? 나는 이 노트의 값을 갖다 구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난 실제 물의 전기분해를 얘기를 하고 있는 거니까요. 그러면 네른스트식을 갖다 써서 이 노트 캐소드에서 마이너스 n분의 0.059 여기에서 n이라는 거는 결국엔 이동하는 전자의 개수가 4개였기 때문이지. 캐소드 결국엔 환원 반응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마이너스 요 반응에서 요때 이동한 전자의 개수가 2개다 그죠? 근데 여기 지금 플러스 극에서 이동한 전자의 개수가 4개니까 결국에 이동하는 전자의 개수를 갖다 4개로 맞춰주는 거지. 자, 그래서 여기에 4라는 값이 들어갔고 0.059이 들어갔고요. 여기를 갖다 보시게 되면은 지금 H2 제곱 그 다음에 OH-4제곱 여기를 갖다 보시게 되면은 H2 원래는 여기 앞에 지금 2라는 값이 4라는 값이 곱해진다 그죠? 그러다 보니까 제곱 그 다음에 OH-4제곱이 들어갔어요. 자, 이걸 갖다 해서 계산을 갖다 해주게 되는데 여기를 갖다 보시게 되면 이 값이 마이너스 0.83 정도가 나왔었고 이걸 갖다 계산을 하는데 O2하고 H2가 결국엔 대기압에서 생성된다라고 얘기를 한다면 1atm으로 간주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H2를 1atm으로 놔두고요. 그 다음에 OH-를 우리는 pH 7로 둔다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결국에는 1 곱하기 10의 7승 이렇게 놔두겠습니다. 그래서 계산을 했더니 이렇게 나온대요. 그 다음에 에노드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는 네른스트식에 의해서 이 노트 에노드에다가 결국에는 마이너스 n에 4에다가 0.059 이걸 갖다 계산을 하는데 여기에 지금 들어가 보시게 되면은 이것들 같은 게 이동하는 전자의 개수가 4개니까 식에다가 더 곱해줄 필요가 없다 그죠? 그 다음에 H 플러스가 4제곱 그 다음에 O2가 1제곱 이렇게 되겠다 그죠? 그래서 얘들은 분모에 이렇게 들어갔다 그죠? 요걸 갖다 이용해서 계산을 해줬어요. 결국에 우리 O2 같은 경우에는 1atm을 넣고요. 그 다음에 pH가 7이기 때문에 H 플러스의 농도를 10의 7승을 넣어줬습니다. 이걸 갖다 이용을 해서 이걸 갖다 계산을 했더니 어떻게 나왔냐? 지금 여기에 보면은 캐소드 값에서 에노드 값을 갖다 빼준다 그죠? 그러니까 캐소드 마이너스 0.414 그 다음에 에노드가 마이너스 0.815를 갖다 빼줬다 그죠? 이걸 갖다 계산을 했더니 마이너스 1.23V가 났네. 그래서 1.23V가 필요하다라는 거지. 근데 우리가 여기에서 조금 더 신경 써야 되는 게 뭐냐? 아까 전에 선생님이 전극을 PT 전극을 썼었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실 PT 전극에서 O2 기체가 발생하는 거는 과전압이 굉장히 크게 발생을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PT 전극을 갖다 사용을 하게 되었을 때 실제로 우리가 이론적으로 필요한 값은 마이너스 1.23V지만 우리 그때 1.5V 걸어줬을 때 실제로 전기분해 안 일어났던 거 기억하고 있죠? 그래서 마이너스 1.83V 정도를 갖다 걸어주게 되면 결국에 이 반응은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과전압이 0.6V 정도가 나온다는 얘기죠. 이거 했던 거 기억나죠? 자, 그래서 여기까지 얘기를 갖다 했는데요. 우리가 그러니까 결국에는 선생님이 조금만 더 정리를 갖다 하자면 전해 전지나 화학 전지나 상관이 없다라는 겁니다. 뭘 얘기를 하느냐? 여러 가지 경쟁 반응이 일어난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 화학 반응에서 일어날 수 있는 거는 표준하는 전이값이 무조건 큰 거. 그 다음에 산화 반응에서 일어나는 건 표준하는 전이값이 무조건 작은 거. 이걸 갖다 빼주면 된다라는 얘기가 됩니다. 여기야 아까 전 화학 전지 같은 경우에도 결국에는 표준하는 전이값이 가장 작은 거 선택했던 거 기억나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는 뭘 얘기를 할 거냐면 실제 상황을 갖다 대입을 해보자 이거죠. 근데
아까 전에 H2O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경쟁 반응이 있었어요. 근데 용융액 같은 경우에는 경쟁 반응이 딱히 없을 것 같아요. 자, 지금 무슨 상황이냐면 NaCl L 상태예요. NaCl L이라는 얘기는 결국에는 얘들이 Na 플러스하고 Cl 마이너스만 존재한다는 얘기지.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경쟁이 일어날 수 있는 것이 없네요. 그럼 우리가 고려할 것은 굉장히 간단해지겠다, 그죠? 자, 플러스 극입니다. 그러니까 얘들 같은 경우에는 무슨 반응이 일어나냐? 산화 반응이 일어난다. 에노드라고 되어 있다, 그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극 같은 경우에는 환원 반응이 일어난다. 캐소드라고 적혀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 플러스 극입니다. 당연히 뭐가 끌려오냐? 마이너스가 끌려오지. 플러스하고 마이너스는 서로 간에 굉장히 좋아하잖아요. 플러스를 갖다 강제적으로 걸어주고 있는 상황이니까 음이온이 끌려오기 좋겠다, 그죠? 자, 그러니까 음이온은 전자가 많은 상황이니까 전자를 내놓네. 산화 반응이 일어나겠지? 자, 그 다음에 여기에 마이너스 극을 걸어줬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플러스가 끌려가겠다, 그죠? 자, 그러면 플러스 극에서는 마이너스가 끌려왔어요. Cl 마이너스가 끌려와서 Cl2가 되면서 결국엔 전자를 내뱉는 산화 반응이 일어난다. 그 다음에 마이너스 극에서는 Na 플러스가 끌려왔으니까 여기에서 전자를 갖다 받아들이면서 Na가 결국에는 환원이 된다. 존재 반응식이고 뭐 고려할 게 없지? 넘어가도 될 것 같습니다.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수용액에서의 전기 분해를 갖다 살펴볼 거예요. 근데 수용액에서 나는 지금 뭘 넣어줬냐면 NaCl을 넣어줬어요. NaClAq라고 되어 있어요. 아휴, 이제 고민해 줄 게 조금 많을 것 같아요. 자, 선생님이 비커를 갖다 그려보겠습니다. 요렇게 PT 전극이 있다. 그 다음에 플러스 극, 마이너스 극 걸어주고요. 요렇게 정제져 있다라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H2O 있고요. Na 플러스 있고요. 그 다음에 Cl 마이너스 있는 상태예요. 여기가 플러스 극이니까 여기에서 산화 반응이 일어날 거고요. 여기가 마이너스 극이니까 여기에서 환원 반응이 일어나겠네요. 자, 그러면 끌려가는 것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산화 반응에 끌려가는 거 뭐가 있냐? H2O 끌려갈 수 있죠. 그 다음에 플러스 극이니까 마이너스 끌려갈 수 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마이너스 극 환원 반응이니까 또 물이 끌려갈 수 있겠다, 그죠? 그 다음에 H 플러스가 끌려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것들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중에서 우리가 한번 고려를 해보자 이거지. 자, 표준 하는 전이값을 갖다 조금 가지고 와야 되겠다, 그죠? 그러면 앞으로 다시 조금 돌아가 보겠습니다. 자, 표준 하는 전이값이 이렇게 주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자, 이렇게 주어져 있는 상태에서 우리가 몇 가지의 값들을 갖다 신경 써야 될 것 같은데 무슨 상황이었냐? Na 플러스 Cl 마이너스 그 다음에 H2O 요렇게 신경 쓰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좀 전에 얘기했다시피 플러스 극에서는 산화 반응이 일어나니까 H2O하고 Cl 마이너스 신경 쓰면 되겠네요. 그러니까 어디에 있냐? H2O가 산화되는 반응이니까 H2O 산화 반응 여기 H2, O2 발생하는 거 요거 신경 쓰면 되겠다, 그죠? 요게 결국에는 지금 플러스 극. 그 다음에 또 Cl 마이너 있었다, 그죠? Cl 마이너 여기 보니까 Cl2 기체가 발생하는 1.23V라는 거 요거 플러스 극 있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마이너스 극에서 일어나는 거 찾아봐야 될 것 같아. 마이너스 극에서는 뭐가 있었냐면은 여기에 지금 물이 끌려가는 반응 이거 있었고요. 그 다음에 Na 플러스가 끌려가는 반응 이거 있었어요. 그러면 여기서 찾아보면은 물이 결국에 H2 기체가 발생하는 거 요거 마이너스 극. 자,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 수 있냐면 Na 요거 있을 수 있겠다, 그죠? 자, 그러면 우리가 좀 전에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이게 산화 반응 이게 결국에는 환원 반응이라는 얘기잖아. 근데 우리가 아까 전에 전해 전지든 화학 전지든 상관없다. 이 노트 값을 갖다 계산을 할 때는 표준하는 전이가 큰 거, 그 다음 표준하는 전이가 작은 거 이거 선택하라 했다, 그죠? 그럼 표준하는 전이가 큰 거 둘 중에 생각을 해볼까? 오, 마이너스 0.83이라는 값이 더 클 것 같아. 마이너스 2.71은 마이너스 값으로 너무 크다, 그죠? 자, 그 다음에 표준하는 전이가 작은 거 선택을 해야 된다. 오, 그러면 이거 둘 중에서 뭘 선택을 해야 되냐? 요걸 갖다 선택을 해야 될 것 같네? 마이너스 1.23V를 갖다 빼줘야 될 것 같다, 그죠? 그래서 결국에 마이너스 2.06V가 일어나는 게 결국에 마이너스 값으로 가장 작은 값을 가지게 되겠지. 그러니까 결국에 전해 전지에서 내가 볼테이지를 조금만 걸어줘도 된다라는 얘기가 될 거잖아요.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신경 써야 되는 거? 그치. 과전압. PT 전극에서 O2 기체가 발생하는 것은 과전압이 굉장히 크다.
과전압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여기에 지금 1.23V라는 값이 적혀져 있지만 사실은 알파 값이 엄청나게 크다라고 얘기했죠. 아까 전에 우리 물 전기분해에서 0.6 정도가 붙는다라고 얘기를 했죠. 자, 그러면 우리 왜 CL2 기체는 신경 안 써줘도 됩니까? 결국에 이것도 기체가 발생하는 반응이기 때문에 얘들도 과전압이 있는 거 아니냐? 이걸 갖다 질문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O2 기체도 과전압 발생하고 CL2 기체도 당연히 과전압 발생하죠. 여기에도 베타라는 값이 붙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알파라는 값이 베타라는 값보다 엄청 크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것 두 개의 합, 이걸 갖다가 이렇게 네모, 요거를 세모라고 얘기를 했을 때 네모의 값이 세모의 값보다 훨씬 더 커진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나는 작은 표준하는 저지 값을 갖다 선택을 해야 되니까 요걸 갖다 선택을 해야 될 것 같고, 그러면 결국에는 어떻게 됐냐? 아까 우리가 얘기를 했던 마이너스 0.83V에다가 마이너스 1.36V가 더해진 값을 가해줘야 될 것 같다. 당연히 과전압 생각하면 요거보다 조금 더 큰 값을 갖다가 고려해줘야 되겠다. 그죠? 그래서 실제로 물의 전기 분해에서요, NaCl을 갖다 넣어주게 되었을 때는 염소 기체가 발생하는 거와 H2 기체가 발생하는 거, 요게 일어난다라고 얘기했던 거 기억나죠? 그치.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염화구리2 수용액의 전기분해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지금 우리가 여기를 갖다 보시게 되면은 우리 아까 전에 여기에서 얘기를 했던 CL2 기체 발생하는 거, O2 기체 발생하는 거, 요거는 우리 아까 전에 계속 얘기했잖아요. 신경 쓸 필요 없을 것 같아요. 당연히 CL2 기체 발생한다라는 거 우리 알고 있어요. 근데 이번에는 뭐에 대해서 얘기를 하냐면 여기에 지금 요렇게 걸려져 있는데요. 여기를 갖다 보시게 되면은 물이 있고요. 그 다음에 CU2 플러스가 있어요. 그러면 얘들이 산화 반응이 일어난다. 아니지, 환원 반응으로 들어가야 되겠네. 환원 반응이 일어난다라고 얘기를 갖다 했을 때 여기 이렇게 끌려가서 결국에는 H2 기체 발생하는 거 일어날 수 있을 것 같아. 그 다음에 또 뭐가 일어날 수 있냐면 얘가 결국에는 CU로 되는 거 일어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표준하는 전이값 한번 들어가 볼까요? 표준하는 전이값을 갖다 들어갔더니 결국에는 여기 요거 마이너스 0.83이었다. 그죠? 근데 또 뭐가 있냐? CU 요거 환원되는 거 마이너스 0.34V네요. 그러면 우리가 환원 반응이 일어나는 거니까 표준환원 전이가 큰 것을 갖다 선택을 해야 되겠다. 그죠? 그럼 둘 중에 당연히 뭘 선택해야 되겠습니까? 그렇지, 0.34V를 선택해야지. 그러니까 결국에 이 반응에서는 구리가 환원되는 반응이 일어난다 라는 거죠. 이렇게. 그러니까 얘들 같은 경우에는 구리 이가 플러스가 푸른 색깔 이온이다. 그죠? 그러면 얘들이 이렇게 석출될 거니까 푸른 색깔은 점점 묽어지게 될 거고, 그 다음에 얘들 같은 경우에는 붉은 색깔의 구리가 석출되는 걸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겠네요. 그 다음에 당연히 염소 기체 발생하니까 뭔가 담황색, 황록색 이런 색깔이 기체가 발생하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겠네. 넘어가 보겠습니다. 여기 오버 볼테이지라고 얘기를 하는 과전압이라는 게 있습니다. 근데 여기 지금 나와 있다시피 O2 생성에 의한 과전압이 CL2 기체에 대한 과전압보다 매우 크다는 것이 알려져 있다. 그렇기 때문에 염화 기체가 결국에는 발생을 한다라는 거지. 얘들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지금 실험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이지만 여러 가지 표들을 갖다 찾아보다 보면은 값들이 나와 있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전극의 종류에 따라서, 그 다음에 발생하는 기체의 종류에 따라서, 그 다음에 이때 암페어에 따라서 값들이 다 달라질 수 있다라는 거, 과전압 값이 달라질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그것들을 고려해서 항상 문제를 풀어야 된다라는 거 꼭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는 뭐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냐면요. 패러데이 법칙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예요. 우리 저번 시간에 패러데이 상수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어요. 기억나죠? 1패러데이는 결국에는 전자 1몰이 가지게 되는 전하량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전자 한 개의 전하량 1.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9쿨럼, 그 다음에 우리는 6.02 곱하기 10의 23승이라고 하는 아보가드로 수, 이걸 갖다 구해서 96,485쿨럼 퍼 몰이라는 값을 갖다 1페럿이라고 얘기를 한다라고 얘기했어. 근데 값들이 너무 깔끔하지 않다. 그죠? 그래서 우리는 약 96,500쿨럼 퍼 몰 이렇게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전자 1몰이 가지게 되는 전하량을 얘기를 하는 건데 이게 왜 필요하느냐? 전해전지에서 굉장히 중요하죠. 전해전지를 할 때 내가 얼마만큼의 볼테이지를 갖다 걸어줘야 되느냐? 이걸 갖다가 결정을 해야 된단 말이지. 자, 옆에 예시 문제를 갖다 한번 보겠습니다. 염화구리 2 수용액에 0.1A의 전류를 30분 동안 흐르게 하였다. 그때 전기분해를 하였다. 석출되는 구리의 양은 얼마인가?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이 30분이라는 거 별로 마음에 안 드는 것 같아요. 항상 세코로 바꿔준다, 그죠? 자, 그래서 0.1A 그 다음에 30분이라는 걸 결과에는 초로 바꿔줘야 되니까 결과에는 60초를 갖다 곱해줘서 이걸 갖다 구해줬더니 결과에는 얼마가 나오냐? 곱값 0.1 곱하기 30 곱하기 60 이게 지금 쿨롱이라는 값이 나왔잖아요. 우리가 결과에는 가해주는 전류 그 다음에 우리 T 이걸 갖다 이용하면 전하량 구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한다, 그죠? 자, 그랬는데 난 이걸 갖다 패러데이 값으로 바꾸고 싶어. 그러니까 결과에는 96,500 쿨롱 이걸 갖다 나눠줘야 결과는 패러데이라는 값이 나오겠다, 그죠? 그러면 요만큼의 패럿이 흘렀다네요. 그렇다는 얘기는 결과는 무슨 말이냐? 여기 지금 구리가 석출되는 반응이 일어나는데 2몰이 이동을 하면 구리가 1몰이 생성된다네. 근데 이거는 결국엔 전자의 전하량이잖아. 요만큼 흘렀다는 얘기잖아요. 요만큼 흘렀을 때 구리는 결국에는 얼마만큼 석출되게 이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봐봐. 구리가 결국에는 전자가 2몰 이동할 때 구리가 1몰이 석출된다. 근데 실제로 이동한 전자량은 0.1865다. 그러면 나는 몇 몰 석출되게 이거 계산하는 거지. 계산하면 되지. 당연히 구리의 얘들 몰 질량 이거 구해줘야 되겠다, 그죠? 그 다음에 발생하는 기체의 부피는 0도씨 1기압에서 몇 밀리리터인가?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이때 우리가 뭘부터 신경을 써야 되냐면 발생하는 기체가 뭔지 이것부터 신경 써야 되겠다, 그죠? 여기에 Cl2 기체가 발생한다는 거 우리는 알고 있지? 그러면 결과에는 전자 2몰이 이동할 때 Cl2 기체도 1몰이 발생하네요. 그러면 2몰이 이동할 때 전자 1몰이 Cl2 기체가 1몰이 발생하는데 이때 이동하는 전자가 이렇게 된다라고 얘기를 한다면 얘들은 몇 리터 발생할게 이거잖아요. 근데 이때 0도씨 1기압 STP 그렇기 때문에 22.4리터가 결국엔 1몰일 때니까 이때 몰 0.021리터가 결국에는 발생한다라는 거 구해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뒤에 있는 것들 같은 경우에는요. 실제 우리 수업을 갔다 와서 선생님이 조금 더 추가적으로 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여러분들 절대로 헷갈리지 말아야 되는 거 선생님이 아까 계속 얘기했던 화학전지나 전해전지나 결국에 표준 환원전이가 큰 거, 그 다음 표준 환원전이가 작은 거 선택해서 빼주면 된다라는 거지. 이해했죠? 그래서 여러 가지 경쟁 반응에서도 여러분들 헷갈릴 것이 없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선생님한테 진짜 질문을 많이 하는 거 선생님이 조금만 더 문제를 갖다 푸는 팁을 갖다 드린다라고 얘기를 한다면 화학전지에서요. 물이 O2나 H2 기체가 발생하는 것들을 전혀 신경 안 쓰셨대요. 아까 전에 우리 고려해봤죠? 고려해봤지만 이 값들은 표준환전이가 크지요? 그 다음에 표준환전이가 작지도 이렇지도 않아요. 우리가 결국에는 전혀 고려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화학전지에서는 신경 쓸 필요 없다. 그렇지만 전해전지에서는 신경 쓸 필요가 있을 것이다. 라는 거. 요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원격 수업 끝마치고 만나도록 할게요. 안녕.